네, 반갑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자, 연휴의 첫날이죠. 자, 오늘부터 또 신나게들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 푹 놓고, 푹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3일 동안 쉬는데, 시장이 좋건 나쁘건, 그건 일단은 떠나서, 여러분들, 마음적인 평화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적 좋은 기업들과 나쁜 기업들 위주로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 STX, 아가방 컴퍼니, 강원랜드, 이 중에 강원랜드가 아주 실적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좀 짚어볼 거고요. 실적이 나쁜 기업들도 있습니다. 실적이 아주 막 어닝 쇼크 막 땅바닥에 처박힌 기업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한국전력, 그리고 미트원, 넷마블, 이렇게 총 6종목을 준비가 됐으니까요. 이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STX 먼저 좀 알아볼게요. 사실 STX는 매매를 잘 안 하죠. 매매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이만큼 내렸으면 다 내렸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워낙 그동안 2007년도에 경기 호황에 따른 그런 조선주의 강세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잊혀진 종목, 시총이 지금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1000억도 안 됐었던 상황이었네요. 근데 1000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거의 뒤로 밀려난 그런 종목에 속하는 그런 모습이 좀 된 건데, 자, 아무튼 그래도 조선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네,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에너지, 원자재, 수출입, 기계 엔진, 해운, 물류, 이런 쪽으로 지금, 네, 다채롭게 이제 실적을 늘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역 관련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불러야 되겠죠. 이제는 조선 이런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역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은 어떻게 좋았느냐. 상반기 영업이익이 129억, 전년 대비해서 약 500억 정도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죠? 네, 많이 늘어났어요. 영업이익이 그 정도면은, 네, 제법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3.9% 증가했다.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아무튼 이런 정도라면은 네, 별로 부담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적인 측면이 일단 좋아지고 있다라면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갈 일은 없다. 주가도 이미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더 내려갈 일 없다. 이제는 반등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식이에요. 인식. STS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개떡 같은 종목이라고 대명사 아닙니까? 2007년도에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했다. 지금까지 내가 장기 투자해왔다. 그러면은 이게 몇 분에 몇 토막이 난 겁니까? 그냥 반에 반 토막이 나서 겨우 그냥 수만 붙어 있는 정도니까 이게 투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만큼까지 깨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적 좋아서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래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추세가 막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일단 저항대가 5,000원대에 나와 있어요. 근데 5,000원까지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벅찬 일이라서 단기적으로 거기까지 볼 것 없이요. 지금 4,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 골든크로스와 함께 주가 상승 패턴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4,000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려면 특별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면 글쎄요.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또 좋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네. 아무튼, 네, 실적 같은 부분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네, 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 좀 열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좀 된 거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 4,000원대 넘어섰을 때 5,000원대까지도 반등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풀이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5,000원까지 지금 보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4,000원만 일단은 도달을 해도 충분히 성공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는 저도 권장하고 싶지 않네요. 지금 매수를 할 만큼 매력적인 부분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고 싶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상승에 대한 기조가 남아있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지하셔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한번 볼게요. 아가방 컴퍼니도 오늘 실적 발표 나오면서, 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던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연결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24% 증가했고요. 누적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됐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별도 기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누적 이익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서 400%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면은 뭔가 좀 이제 살아나고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중에 이게 13%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뭐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만약에 저출산 관련해서 뭔가 이슈를 끄집어냈다든지 이렇게 했다라면 주가가 13%가 아니라 23%도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그냥 실적이잖아요. 실적에 대한 이슈가 뿅 하고 나타났어. 그 다음에 주가가 10% 이상 상승했어. 웬만큼 대단한 상승 그런 실적 증가가 아니면은요 10%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올라가는 틈을 타가지고 주식을 던지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게 되죠.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추세가 우상향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이평선을 통과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금요일날도 주가가 상승한 거잖아요. 2.7%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윗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나타나는 이런 변동성은 무시해도 된다. 왜?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을 되고 있으면 위에서 팔아먹는 애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나타나는 부분들은 무시해도 됩니다. 다만 두 번째, 세 번째 치고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들은 그때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괜찮아. 나 2.7%나 올라온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특히 아가방 같은 경우는 저출산 관련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뭔가 정책적인 이슈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중국 쪽에서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중국 쪽과의 어떤 교류가 좀 있을 수 있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또 기대감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유아 관련한 대책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인구가 힘이다라는 것을 각 국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 하다못해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국가도 인구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정책들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수 접근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해요. 이게 그냥 오늘 이런 양봉이었다라면 매수해도 괜찮은데 윗꼬리가 달려있으니까 조금 압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 가지고 계시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갔잖아요. 뭔 문제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단기적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저항대로 친다라면은 지금 4,000원 정도까지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더 두꺼운 저항대로 간다면 5,600원, 6,000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위치까지 갈 수 있다라면 충분히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들어와주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그냥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지만 잘 하셔도 되는 거고요.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만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 다음에 강원랜드 한번 볼까요? 강원랜드가 이번에 실적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공시로 나왔는데 699억 원,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2489%요. 2489%. 워낙 전년도가 거지 같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짜잔 하고 튀어 올라갔다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무려 2489%.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3분기에는 더 늘어날 거예요. 실적이 점점 좋아질 거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세를 계속 보이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상황이 점점점 이제 뭐 물론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요즘에 신경 많이 안 쓰는 분위기죠. 그 다음에 실외 마스크 벗고 있다는 거, 또 뭐 휴가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거라 생각합니다. 3분기에는 더 많은 실적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따라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게 될 거고요. 실적 좋고 배당도 주면서 뭐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 또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종목이라면 매수를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겠죠. 최근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부분들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그냥 두고 가시면서 유지만 잘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들을 열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이 돼서 이제 해외 입국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라면 훨씬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물론 강원랜드는 국내
그 내국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이런 외국인 카지노가 올라갈 때 강원랜드가 안 올라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원랜드 올라갈 때 파라다이스나 GKL은 쉴 수 있지만, 뭐 파라다이스나 GKL이 올라갈 때 강원랜드는 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국인 카지노는 또 그런 점들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유지하시고요. 매수 같은 부분 고민하실 때는요. 26,500원, 27,000원 이렇게 넘어가시면 매수하세요. 지금은 저항대를 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라.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난 그냥 살래. 그런 분들은 뭐 조금 사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좀 그래도 안전한 그런 위치를 좀 찾고자 하신다면 조금 더 올라간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항을 넘어간 다음에 지지선이 만들어진다면, 그럴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실적 나쁜 기업들 넘어가야 되겠죠. 한국전력 한번 볼게요. 한국전력 실적이 이번에 6.5조, 6조 5천억이 또 적자가 났습니다. 2분기 영업 손실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상반기에만 무려 14조가 넘는 적자가 나왔습니다. 연료비가 급등했다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부분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00%나, 네,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야, 이 실적이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와도 이거 되는 거야? 물론, 뭐, 공기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적자가 나더라도 사실 이 한국전력은 뭐, 그냥 적자 났어. 그러고 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자가 나더라도 뭘 해요? 성과급 지급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는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자가 줄었다, 흑자가 났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지만 적자가 났다고 했고 주가가 크게 변동을 보인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조만간 전기요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적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분들을 통해서 적자 규모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요, 많이 완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연료비가 계속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비용으로 많이 나갔다라면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실적은 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 뭐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적자 폭은 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에 대비해서도 2분기 때 적자 폭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2분기 대비해서 3분기도 감소가 되든 아니면 운이 좋으면 흑자 전환이 된든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3분기도 흑자 전환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부분이지 3분기까지도 걸쳐져 있기 때문에 연료비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도장을 꽝 찍어줘서 빨리 진행이 된다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적자를 감소시키는데 효과는 좀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호재성 재료를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빨리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전력은 지금은 매수 의견은 아닙니다.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저점이라는 인식은 계속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더 밀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고 계속 특정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한 번만 건드려봐. 나 이제 튀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추세가 바뀌는 구간에서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이런 기업들은 별로 없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어떤 식으로든 주가 상승에 대한 해법을 풀어낼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홀딩하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당장은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추세가 돌아설 때 접근을 하시면 되니까 지금 매수 의견은 좋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으로 보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투원을 보겠습니다. 미투오는 지금 실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는데 뭐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0.6% 증가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증가했다. 뭐 실적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계속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2분기 대비해서 지금 1.8%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7.3% 감소했다.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줄었다. 뭐 이런 등등등 얘기들인데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제 블록체인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블록체인, 그 다음에 NFT, P2
Web2E 이러한 쪽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 개발을 통한 신사업을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NFT가 한참 뜰 때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뭐 위메이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다지 썩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NFT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긴 조금 애매할 거예요. 근데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세의 변환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하단 추세에서 이제 막 넘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저점 지지라인 때는 지금 요렇게 5,000원 정도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과도기적인 위치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 주가가 올라갈 거야 라는 쪽에 베팅을 할 수 있다라면 매수를 해도 괜찮은 위치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또다시 주가 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무덤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 여기만 봐서는 매수 포인트가 나왔다 볼 수 있어요. 오늘 매수를 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추세적인 부분이나 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 감안해 본다라면 과연 여기서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저 재료가 과연 주가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여기서는 아직은 약간 미지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는 그냥 갖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 조건이 일단 좋아요. 매수 조건이 좋기 때문에 소량 접근은 뭐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대신에 이 단기적인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정해놓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4,500원 이탈하면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반등 같은 경우는 일단 5,000원만 넘어서게 되면 위쪽으로 열려있는 저항대가 6,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급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또 저항에 세게 부딪힐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에 와 있어요.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확실하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매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신호적인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그냥 홀딩 하시거나 아니면은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은 4,500원 손절 가격만 정해놓고 대응하시면 뭐 큰 부담은 없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넷마블 보도록 합니다. 넷마블이 지금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죠. 어닝 쇼크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2분기에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네.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쿵 하고 떨어진 모습이죠. 일단은 영업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적자 전환이 됐다는 얘기죠. 전년 동기 162억 원 흑자였는데 지금은 적자로 전환이 되었다. 네, 손실이 347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는 162억을 벌었는데 이번에는 손실이 347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은 일단 어닝 쇼크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는 것은 이걸 돌리려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추세 같은 경우도 이미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발표될 그런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보통은 6월 말 7월 해가지고 주가 반등이 나가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보면은 이미 4월 달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분기에 실적 안 좋았는데 2분기에는 더 안 좋아 이런 식의 느낌이죠. 네. 그러면서 7월 달이 되더라도 주가 많이 안 올라가는 형태. 지금 일단 맞을 건 다 얻어 맞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게임주의 어떤 미래가 밝으냐 또 그런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지지선을 한참 이탈했기 때문에 저기 9만원대까지 회복을 해줘야지만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됐을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반등이 나간다면 그냥 홀딩 하셔도 되지만 9만원 정도 또는 10만원대 여기 넘어갈 때마다 계속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반등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등이 나가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네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중이 많다면 비중을 조금 축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신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평선 골든크로스 즉 주가가 75,000원대까지 올라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는 일단 뭐 매도나 이런 부분보다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만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반드시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대를 굳이 보신다면 65,000원 정도 예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5,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나는 비중을 줄일
줄일 거야. 절반 이상 줄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도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6종목이네요. STX, 아가방 컴퍼니, 강원랜드, 한국전력과 미투온, 넷마블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